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본물이 터졌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설 전의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설 지난 뒤에 여론조사가 더 중요합니다. 설 민심이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놀라운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쫙 올라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내리꽂고 있습니다. 밑으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민주당 총선 위기 강서 대성 취했다. 지금 우리 언론이 전부 지금 이런 식으로 드디어 분석을 이제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설 전에 나왔던 대여섯 개, 너댓 개 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벌써 많이 앞서 있었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게 첫 현상이기 때문에 언론이 다소 유보했어요. 설 쉬고 나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때도 여론조사가 그게 굳어진다 그러면은 총선 결과가 이미 사실상 50% 정도 결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이 다른 어떤 뭐 변수가 좀 터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선거 약 한두 달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끝까지 거의 갑니다.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변수가 있을 때 가령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도장론 진박 감별하는 뭐 그런 일들 터졌을 때 그때가 여론조사하고 결과가 달랐죠.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전부.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의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그 다른 총선과 지금 양상을 비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희망적인 관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현상의 근원에서 지금 작용하는 거대한 에너지는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을 빼고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요. 지금 논평가들 포함해서 아주 이제 보수적 그런 어떤 관측하는 그런 예상평을 하는 사람들도 한동훈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다소 거부감을 가졌죠. 1인 때문에 뭐 한동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는 없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던 사람들도 다 지금 스탠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은 한동훈 빼고는 도무지 설명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재료가. 오직 이거 하나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미디어 토마토가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국민의힘 43.2, 민주당 41.7, 개혁신당 6.4, 뭐 기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추세가 많이 변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많이 올랐고 민주당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정당 투표를 보게 되면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되겠죠. 40.3. 민주당 혹은 저쪽 이제 야권 그 연합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29.6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조국신당 9.4, 개혁신당 8.9, 녹색정의당 4.1, 기타정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례투표 국민의힘 40.3 대 민주당 29.6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 이거 보십시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추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도 국민의힘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전 여론조사 차이가 거의 9% 가까이 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41.7로 떨어져 버렸고 국민의힘은 수직 상승한 겁니다. 거의 8% 정도 올라갔네요. 8% 올라갔네요. 8%. 이 8%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뭐 하늘로 치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차이가 났을 때는요. 민주당이 49.8, 국민의힘이 31.5 이때는 18.3% 차이가 났습니다. 18.3% 작년 6월 그때 이제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을 때 그때도 엄청난 차이가 났죠. 46.8 대 31.5니까 뭐 거의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수치가 그대로 이 선거 결과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해서 30% 초반으로 아주 낮게 나타나죠. 민주당은 고공비행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부터 이게 이제 수직 상승을 시작합니다. 급반등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움직이나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여기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벌써 10개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때문에 시시한 여론조사 꽃이나 이런 것은 버리고
뭐 다른 여론조사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감안하면은 추세가 확실히 지금 정립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서 강서구청장 그거를 민심으로 알았던 게 어쩌면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렇게 그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전 총선에서도요. 미리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언론 쪽이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다라고 벌써 예상을 다 해요. 그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평가하는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은.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곧 그것만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자, 이걸 보시면요. 심지어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여기 같이 이제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특검 관련해서 쌍특검이 지금 재의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통과되도록 하라가 56.5, 특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라 32.1이잖아요. 이걸 보면은 여론이 마치 야당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러 이슈 중에 원 오브 댐입니다. 그 많은 이슈들 중에 한 개일 뿐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보기엔 요건 요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가 그러니까 물러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 크게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 그걸 갖고 저들은 선거를 치르려고 했죠. 네거티브. 윤석열 대통령 비판, 김건희 여사 끌어들여서 막 그걸로 그냥 흑색 선전을 동반해서 선동형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여론은 나타나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 모두 다 묻혀버렸어요. 무엇에? 한동훈 효과에 다 묻혀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훈 효과가 없었더라면 이것 때문이라도 야당을 찍겠다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이제 크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다 죽어버린 이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도 특검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요즘은. 해봐도 의미도 없고 옛날에도 말이죠. 그거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그 여론조사하면 뭐 70%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해봐도. 그런 정책 이슈 혹은 단위 이슈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병 대령 그 끝만 해도 여론조사하면 해병 대령 쪽이 조금 더 높아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그렇지만 그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일을 잘할 것 같나 어디가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크나 어디가 더 희망적이고 어디가 더 좀 뭐 프레시하고 신선하고 이런 느낌이 드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재명 대 한동훈을 딱 비교하니까 이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도 난리 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7.5 이렇게 낮게 계속 30%대에서 횡보하다가 드디어 40%대로 이제 치솟고 있는 거죠. 38.4에서 42.3이면 여기도 지금 4%, 3.9% 올랐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다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견해는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여기도 언젠가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겠는데요. 이런 식이면은 굉장합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국민의힘 미래 40.3 이게 이제 비례대표죠. 이걸 보면요. 조국 신당이 뜨면은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혹은 저쪽 야권 지지세를 다 가져갑니다. 이게 조국 신당이.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는 이름이 사실 만만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다른 꽃 여론조사에서도 10% 나왔던데 여기도 지금 9.4가 나왔잖아요. 거기도 개혁신당보다도 조국 신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받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이준석이나 이낙연 다 합쳐도 조국한테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틀렸다 맞다 보다도 추세라든가 아니면 대충의 아웃라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조국은 어쨌거나 죽은 패라고 봐야죠. 조국 신당으로 몰리는 것은 결국 친문들이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친문들이. 현재 이재명은 문재인과 양산에서 서로 뭐 끌어안고 만나고 했지만 그것은 쇼였고요. 실제 공천 과정을 보면은 친문들 지금 쳐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문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친문 플러스 조국 이런 효과인데요. 이 수치가 지금 첫 여론조사에서 10% 가까이 나왔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벌써 10% 나왔기 때문에 야권은요.
오히려 이 조국이 뜸으로써 이재명이 더 위험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조국과 이재명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견제하는 관계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유리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조국은 어쨌거나 이번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심 2심에서 징역 2년인데 살아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잘 된 것이죠 뭐. 자 이렇게 되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제 논평을 직접 들으시는 것보다도 여기 언론에서 벌써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현재 위기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평론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강서 대성에 너무 일찍 취해가지고 축배를 들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어떤 해석이 지배적이고요. 지난 10월에 치러졌었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때 17입니까 18%입니까 그런 차이로 국민의힘이 졌었죠. 그때 민주당은 압승했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면 서울이 이러면은 인천 뭐 경기는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지역이니까 완전 압승한다. 4.15 때보다 더 크게 이길 수도 있다. 200석 가능하다. 이렇게 떠들었죠.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수도권에서는 당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됐죠. 그야말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압승론입니다. 200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공천 경쟁이 뭐 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개파 갈등이 엄청나게 커졌고 심지어 신당 출연으로까지 막 이어졌죠. 국민의힘을 그냥 핫바지로 본 겁니다. 흑살이 껍데기로 본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렇게 되니까 당 안에서 혁신, 쇄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겠죠. 우리가 지금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소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책 이슈를 던지는 것도 소홀했고 계속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 이들에 대한 흑색성전 그리고 네거티브만 계속해서 일삼았죠. 사사건건 정부 여당 발목 잡고요. 국정을 회방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여론이 높아가지고 70%에 달했던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의 동력으로 흡수가 안 된 겁니다. 이들이 이것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에너지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서 히든 카드 혹은 비장의 카드를 이제 등장시키는 거죠.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 여론의 이목을 이제 끌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충돌을 계기로 이때 당시 이제 소위 이제 여권 안에서는 여당 지지층 안에서는 이거 충돌하면 안 된다고 막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만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을 또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충돌이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충돌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분리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 완전하게 갈라선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가 있는데 그 약간의 효과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이거를요 이제 야권도 알고 언론 그 분석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당시에 이런 충돌이 없었으면 한동훈 효과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변화의 대중이 이제 주목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변한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던졌죠. 그러면서 총선 구도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총선 구도가 뒤집힙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 이재명 바로 그 정권 심판론이죠. 그리고 대선 2라운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이제 전환됩니다. 바뀝니다. 비호감의 적수이자 정권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지워지고요. 사라집니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이 없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이재명이 무너지는 거죠. 윤 대통령 붙들고 이재명이 근근히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 때리면서 이재명이 그나마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지지율을 견인할 수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이재명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CBS 노컷뉴스 KSOY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재명보다도 월등하게 높았죠. 53대 38.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진행 상황도 한동훈 위원장의 완성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게 정치적 판단이고요.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사실 저쪽은 이제 분탕이 시작됐습니다. 그 엄청난 어떤 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저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뭐 소란은 있겠지만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완전 양상이 바뀌었어요. 자, 이재명은 당내 혁신과 쇄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최근 의료 대란에도 제1야당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부자 몸조심하는 인상을 줬죠. 이런 것뿐 아니고 국민의힘이 정책 이슈도 많이 던졌죠. 선제적으로. 메가시티도 있었고요. 경기도 이제 분도론 같은 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또다시 띄웠고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그런 공약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존재감이 죽어버렸죠. 중립층 국민들이 볼 때도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렇다면요. 긍정적 지표가 지금 생기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야지만이 사람들이 지지를 보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자, 이재명은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뒤늦게야 의대 정원 2,000명 방침에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던졌을까라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자충수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의사들보다는 정부 편이거든요. 8대 2쯤 될 겁니다. 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다수는 정부와 의료 갈등에서 정부 편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자살골 자충수다 이재명의. 자, 이처럼 말이죠. 언론 자체도 벌써 이 객관적 논평을 하는 분들도요. 국민의힘이 지금 완성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4.15 때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그때는 4.15 때는 이 선거 치르기 전에 국민의힘이 완패한다고 다들 이야기했어요.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고 뭐 어디 하나 밝은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거 미래통합당에게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동훈에 의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떻습니까? 축배를 너무 일찍 터뜨리면 항상 저렇게 망합니다. 그래 국민의힘도 몸조심 좀 해야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끝이 과연 어딜까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